그리스 신화 속 거인의 이름 아틀라스. 그는 하늘을 혼자 떠받치고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큰 짐을 떠안으며 누구보다 긴박한 상황에 앞장서는 응급 의료인들. 정의감을 가진 이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닥터 헬기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 현장 만나보시죠. 여러분,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온 건 아니고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닥터 헬기 7호기가 여기서 시범 운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7번째 닥터 헬기가 이곳 병원에서 이제 시범 운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날인데 이 닥터 헬기 7호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닥터 헬기는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는 헬기로 하늘 위의 응급실로도 불립니다. 환자의 빠른 이송이 어려운 지역 외에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닥터 헬기가 뜨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섬이 많아서 닥터 헬기가 더 중요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지형에 구애받지 않는 헬기가 가장 적합하죠. 이에 의료진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꾸준히 닥터 헬기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한 대 먼저 들어왔고 다음 달에 9월 달에 이제 2호기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대가 얼터너티브하게 하면서 한 스팟을 지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한 대 예비 기체가 있으면은 맥시멈으로 4개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한 2-3개 정도 가지고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도입된 닥터 헬기. 이 헬기는 최초로 24시간 운영됩니다. 길이는 무려 19.5m. 우리나라 닥터 헬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응급의료진들은 무엇보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아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뿌듯한 마음입니다. 똑바로 세우면 5층 건물보다 높은 닥터 헬기. 한꺼번에 21명이 탈 수 있는 크기죠. 악천후 속에서도 닥터 헬기가 잘 훈련을 좀 마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뜨는 건가요? 저희는 가능하면 비행을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저희 항공팀한테까지 연락이 온다는 거는 환자가 그만큼 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부터 가서 빨리 현장 처치부터 직접 하지를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기상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헬기 기종을 좀 이번에 중대형 헬기 쪽으로 추진을 한 게, 아무래도 중대형 헬기가 뭐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우천 아니면 뭐 강풍 같은 그런 악천후에 약간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닥터 헬기가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출동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러면 소방에 배속되어 있는 헬기들이 있는데요. 소방항공대 헬기들을 어떻게 보면 전용 헬기가 아닌데 빌려서 이렇게 타고 있었죠. 소방대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사실은 그 헬기들 중에서 그 까모프스키라고 하는 헬기는 정말 이게 산불 진압용으로만 설계되어 있는 헬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더핀이라고 하는 헬기는 굉장히 작고 중량대 추력비가 낮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또 추가로 이 기체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기체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소방항공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그 우리 항공 임무에 약간 더 숨통을 틔워준 거죠.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해졌다는 건 응급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헬기가 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기체에 새겨진 콜사인 아틀라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린 겁니다. 자, 이제 윤한덕 선생님 얘기를 좀 할 텐데 개인적으로 2008년도에 윤한덕 선생님을 만나시게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때 런던에서 그때 처음 돌아와서 런던에서의 그 앞선 중증 외상 환자 치료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설득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 책을 좀 같이 만들어 보려고 국가적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소속돼 있는 한 병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려고 만나뵙게 됐죠.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큰 버팀목이었던 윤한덕 센터장. 광주일고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올해 초 설 명절에 과로로 숨져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국내 400개 응급실의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인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국내 응급의료 체계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간절하게 보좌하셨던 돌아가신 윤한덕 센터장님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강직하죠. 예, 강직해요. 강직하다는 게 그렇다고 막 무조건 남들한테 무섭게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항상 그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한 곳에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오로지 응급 본인 자체가 내가 응급의료,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최후의 버팀목이다.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나까지 밀리면 여기서 정책적으로 흔들어져 버릴 거고, 정책적으로 흐트러져 버리면은 일선에 있는 응급의료 체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터전이 없어진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저는 그런 사람을 살면서 글쎄요, 뭐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변치 않고 그리고 언행일치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7호기에 그래서 아틀라스를 붙이신 이유가 거기 있을까요? 네, 그 뒤에 저기 사진도 붙여놨어요. 저기 예, 그 윤한덕 쌤 그 예쁘게 나온 사진 해가지고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요즘에 외롭다고 그 친구 가버려서 그 친구 가고 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말도 못하게 여기저기 많이 치는데 이제 치워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라고나 할까요? 이 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봐줄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 그냥 뭐 정서적으로만 외로운 게 아니라 일하는데도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왔죠, 아주. 그래서 더 그리운 것 같아요.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평생의 꿈이었던 고 윤한덕 센터장. 하늘을 떠받쳐 인간을 도왔던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처럼 윤 센터장은 하늘에서도 응급 환자들의 목숨을 살피고 있습니다. 닥터헬기에 이렇게 증편을 계속해서 닥터헬기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응급 환자는 정말 초단위로 저희가 그 스톱워치를 재면서 출동 시간을 측정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으로 치면은 5분 대기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인생이. 소방 헬기로도 충분히 이게 다 지원이 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겠죠. 경기 소방만으로 하기엔 힘이 붙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한덕 선생이나 저나 이거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데는 되게 망설였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적어도 이 외상외과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해본 경험에 따르면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닥터헬기를 따로 늘리는 거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끝으로 돌아가신 윤한덕 선생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윤한덕 선생님 편하게 잘 쉬고 계세요. 선생님 떠나시고 나서 저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비행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같이 비행해요, 선생님. 나중에 꼭 뵙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틀라스라는 호출부호처럼 이 헬기가 세상 사람들을 떠받치며 24시간 응급의료의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닥터헬기가 내는 소음은 약 115데시벨로 제가 들고 있는 이 풍선이 터지는 소리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풍선이 터지는 소리만큼의 불편만 잠시 감수해 주신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소리 조금만 인내하시면 닥터헬기로서 또 굉장히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닥터헬기. 그러나 닥터헬기의 소음, 또 먼지 등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인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닥터헬기를 이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닥터헬기의 소리가 시끄럽고 불편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소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음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센터장의 정신이 담긴 콜사인 아틀라스. 이 닥터헬기가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길 바라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환자 곁을 지키다 생을 마감한 고인의 뜻을 이어서 닥터 헬기가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세계대회 2관왕을 차지한 무서운 실력자들. 학생들이 세계 1위 댄스팀 맞아요? 지난달 벨리댄스 종주국인 이집트에서 열린 벨리댄스 국제대회에서 2개 부문에 당당히 1위를 한 친구들인데요. 국악벨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가며 세계 무대에 그 이름을 알리는 정읍의 벨리댄스팀 칼차.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정읍의 한 무용학원입니다. 수상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먼저 반기는 걸 보니 칼차팀을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여러분, 지금 세계대회 1등 칼차팀이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벨리댄스 특유의 화려한 의상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수업이 한창인 아이들. 분명 벨리댄스 수업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이 친구들이 세계 1위 칼차? 칼차를 찾아 나선 지은 리포터도 일단 수업을 함께 해보는데요. 자, 지은 씨, 이제 확인해봐야죠. 우리 친구 아까 옆에서 보니까 진짜 움직임이 장난이 아니던데 칼차 맞죠? 아니요.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여기에 지금 세계대회 1등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럼 칼차 언니들, 우리 세계대회 1등 언니들 언제 와요? 곧 바로 조금 있으면 학교 네. 끝나고 학원으로 옵니다. 네. 그러면 오시기 전에 연습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제가 한번 대결 또 이런 거 자신 있거든요. 제가 세계대회 1등과 춤 대결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한번 제가 뭐 배워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의상 갈아입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이거 그러니까 찰랑찰랑 지금 의상이 좀 NG였어. 지은 씨, 준비 다 됐나요? 예쁜 척 하지 마. 안 그래도 예쁘니까. 제가 아까 친구들 추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추더라고요. 이게 다 대표님 손 안에서 탄생한 건가요? 네,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학생들이 벨리 댄스를 배우게 된 건 김소희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댄스 스포츠나 이렇게 치어리더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춤 쪽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게 몸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주말마다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압구정에 가서 네, 첫 차를 타고 그렇게 배우고 또 막차를 타고 내려오고. 이후 2008년 벨리댄스팀 칼차를 결성하고 국내외 대회에서 두각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벨리댄스의 매력은 뭔가요? 여성미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 살면서 좀 남들과 같지 않은 무언가를 좀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은 씨도 이제 배워보나요? 여기는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꼽 아래 하체와 배꼽 위의 상체를 분리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를 좀 덜어주고 배에다 힘을 주면서 배에 탄력감도 주는 그런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어깨는 열고 요즘에 거북목이 많이 있잖아요. 네, 턱을 살짝 집어넣은 상태에서 손은 예쁘게. 자, 상체를 자, 오른쪽, 그렇죠. 왼쪽, 그렇죠. 오른쪽, 스톱. 자, 했을 때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왼쪽 골반이 좀 당기는 느낌이 나나요? 네네. 네, 여기에 탄력을 주면서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오른쪽 엉덩이를 업. 하나, 둘,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동작은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상체가 앞으로 쏠려 있으면 안 되고 네, 약간 등을 기대듯이 반대쪽 위로 향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 다시 또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하나, 둘. 짧게 배워봤는데 여기 지금 갈비뼈부터 여기 배가 너무 땡겨가지고 지금 거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 네, 그리고 벨리 댄스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근육보다 안 쓰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근육을 쓰는 방법을 알아갈수록 이제 일상생활에도 쓰이기 때문에 훨씬 몸이 더 유연해질 거예요. 지은 씨의 근육들을 쉬게 할 칼차팀 완전체가 모두 모이는 시간. 교복 입은 학생들의 모습은 평범해 보이는데요. 연습에 돌입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팀이 결성된 지 12년 차. 현재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하며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펼쳐진 이집트 국제대회 수상 이전에도 일본 등 세계 벨리 댄스 대회에서 1위의 명성을 떨쳐왔다고 합니다. 네, 세계대회 1등 벨리 댄스 팀 칼차를 만나봤습니다. 아니 이게 세계대회 1등 하니까 아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혹시 뭐 5팀 출전하고 막 이런 대회에서 1등은 아니죠? 저희가 나간 대회는요, 25개국이 출전해서요, 한 300여 팀 출전한 가운데서 저희가 2관왕을 했습니다. 네. 무대에서 갑자기 From Korea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 받을 때는 태극기도 못 갖고 올라가고 두 번째 상 받을 때 태극기 갖고 올라가서 저희 이제 사진도 찍고 상도 받고 해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등을 한 이제 비결이 뭔 것 같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팀이 1등을 한 것 같다. 원장님 덕분에. 아, 역시 신의 손. 네, 신의 손이었죠. 칼차팀이 세계 정상에 서는 데는 김소희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개척해온 국악벨리라는 장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에서 선보인 공연 역시 우리 아리랑을 주제로 한 무대였다고 하네요. 좀 한국적인 걸 담다 보니까 국악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너무 벗어나지 않고 저희가 좀 조율해서 의상 같은 것도 좀 국악에 맞게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새롭고 또 국악의 또 친밀도도 좀 더 높여줄 수 있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100주년을 맞는 3월 만세운동과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담은 국악벨리 공연으로 역사적 의미를 새기며 벨리 댄스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야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학교 가면 교복을 입고 뭐 태권도장 가면 태권도복을 입듯이 이게 벨리 댄스가 이제 선정적인 그런 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공연 문화 예술로 들어와 있다는 거를 좀 각인시켜드립니다. 벨리 댄스의 국악을 접목시켜 세계 정상에 선 정읍의 벨리 댄스 팀 칼차. 국악 벨리를 통해 이뤄가는 이들의 꿈과 열정이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강원FC에게 참 잔혹했던 달 8월. 지난달 강원FC의 성적은 단 1승도 올리지 못한 2무 2패였습니다. 총 4경기를 치르면서 득점은 5점 획득. 하지만 실점은 그를 훨씬 웃도는 9점. 역습에 좀 더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큰 선수나
되게 신체적으로 되게 빠른 선수나 되게 큰 선수를 잘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나 이렇게 보면 센터백이 좀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늘 또 발렌티노스 선발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강원FC의 든든한 용병 발렌티노스 선수의 귀환.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지난 9월 1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홈구장.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은 이제 춘천의 축제가 됐습니다. 이제 공룡이 인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강원이 위기에서 만난 팀은 10위인 경남. 지금 우리가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나는 느끼고 싶고 근데 우리가 경남에 강해. 경남도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대구랑은 또 다르단 말이지. 그리고 오늘 형의 원픽 발렌티노 선수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선발 나오는 거거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렌티노 선수가 오늘 오랜만에 복귀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강원에서 이적한 제리치 선수도 가는데 이제 오늘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제리치도 상대팀이지만 한 골 넣는 모습 나는 솔직히 조금 기대를 해보려고 할. 형은 그러면 만약에 제리치가 골 넣었어. 환호해줄 거야? 티는 못 내겠지만 박수는 쳐줄 수 있다. 박수까지만. 박수는 쳐줄 수 있다. 아직까지 제리치를 잊지 못하는 팬들이 많네요. 지금 제리치 옷을 입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서운한데 그래도 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리치가 뭐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강원FC가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거치며 약간의 변화를 겪은 두 팀. 얼마 전까지 강원FC였던 제리치 선수는 경남의 유니폼을, 경남FC였던 이영재 선수는 강원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어제의 전후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 운명의 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리치의 선출으로 시작. 우선 낮에는 아까 진짜 더웠는데 오늘 딱 경기 시작할 시간대에는 날씨 너무 좋아요. 최근 부진행진을 깨려는 듯 12번째 선수인 팬들도 있는 힘껏 힘을 불어넣습니다. 패스는 많이 돌리지만 그에 비해 마무리가 아쉽다는 게 많은 팬들의 의견. 초반 실점으로 시작하곤 했던 강원FC가 오늘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강원은 전방 압박이거든. 그렇지. 가운데 그렇지. 내려봐. 들어갈 듯 애를 태우는 볼. 한국영 선수의 발끝이 매섭습니다. 그렇지. 가운데. 그렇지. 이제 후반전인데요. 홈리TV 여러분은 어디 계신가요? 룩이 들어오네요. 룩. 발레 길어. 내 팀이 골까지 돌아. 그렇지. 와우. 나 발레 복부 드리블. 발레 공격까지.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맹공격을 퍼붓는 강원FC.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계속 해주면은 언젠간 골망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없어. 제리치 헤딩 조심해야 돼. 경남의 선봉에서 강원을 위협하는 제리치. 가자. 그렇지. 자격 듣고 가져가도 돼. 너무 길어서. 아니 있어. 자 지금. 오늘 3,000명. 처음에도 감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계속되는 강원의 일방적인 공격. 그렇지. 때려. 또 길어. 소린다. 살려? 그렇지.
그렇지. PK입니다. 이렇게 떠줄게. 머리가 가게 되면. 자, 키커 이영재 선수 맞죠? 착하게. 이영재는 사랑입니다. 이영재는 우리 배신하지 않아. 그럼요. 지금 나루샤 팬들 오랜만에 진짜 이게 필드골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찾아야 될 골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귀중한 골이에요. 지금 강원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락세였는데 이 골로 다시 상승세로 탑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매 경기마다 반복되는 나쁜 버릇. 오늘도 어김없이 위기를 초래합니다. 와, 그래도 오늘은 김호준 선수 나와서 그러면 우리 쪽 찬스. 준비된 거다. 준비된 세트 키스예요. 나와줘야 돼요. 다행이다. 안 돼. 전제골을 지켜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좋아요. 때려보나요? 지금 이제 추가 시간이 됐는데 2대0. 오늘 경기 운영 아주 잘합니다. 승리를 예감한 팬들 사이에선 경쾌한 강원도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오랫동안 승리에 목말랐던 팬들, 마침내 갈증 해소. 역시 강원은 후반이다. 의문이 좀 더 들어. 이렇게 잘하는 발렌티노스를 왜 안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사실 대구전에 우리가 강원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많이 어필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수비 안정적이었고 후반에도 이기고 있을 때 경기 운영 그리고 좋았다. 한 달 동안 멈췄던 승리의 세리머니가 재가동됐습니다. 지금 수지 확인해보니까 4위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5위 대구랑 1등 차이에요. 다음 남은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요. 솔직히 오늘 같은 경기도 괜찮긴 한데 예전에 그 병수 했을 때 저희 그 경기력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짜릿합니다. 간만에 이겨서 아주 짜릿합니다. 형님은? 저는 항상 우리 강원FC를 좀 믿습니다. 한국 약간 지체된 그 분위기였지만 오늘 반드시 승리할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강원FC 화이팅! 화이팅! 상위 스플릿 진출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승부. 혼돈과 주목의 K리그 역사에 강원FC가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휘말리는 승부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강원의 힘. 강원FC에게 반격의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먹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가득한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마을이야 대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함께 가보실까요? 전통을 소중히 이어가는 영월 녹전 3리 3군 마을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영월 3굿을 체험해서 축제로 승화시킨 전국 유일의 테마 축제로 해마다 9월이면 영월 지역의 전통 삼문화를 알리기 위해 3굿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삼굿구이와 전통 혼례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영월 중동면 녹전 3리의 마을 축제 속으로 떠나보시죠. 태백산 자락의 삼굿 정보화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축제 준비에 한창인데요. 뭐 이런 거 다 잡사해서 다리 잡고. 아니,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 들렸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가 저렇게 안 익어붙어도 돼. 이가 저렇게. 어머니는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맨날 하죠. 아침. 네. 해마동이에요, 해마동. 아,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는 지가 한 30년 됐어. 네. 마을의 오랜 전통과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삼구축제.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해야 된다니까. 자, 여기 마을 어머니, 삼군마을에 매력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 자랑 좀 해주세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고 그래요. 손님 맞이 단골 메뉴 메밀전병도 먹음직스럽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전병들은 왜 붙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잔치날이잖아요. 오늘 잔치날이니까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다들? 이렇게 잔치라고 이렇게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랑 모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어머니? 좋지요 뭐. 아유 어떻게 뭐 찌그러지나. 마을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만드는 마을 축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을 어르신들의 특급 레시피 메밀전병도 맛볼 수 있는데요. 이게 메밀도 고소한데 이 나물도 고소하니까 그냥 고소함이 풍성해요. 와. 이게 바로 강원도의 맛입니다. 그런데 저건 또 뭐죠? 와, 어머니들이 주신 음식을 조금씩 맛만 본다고 만든데 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요. 와, 지금 여기서는요 전통 혼례식이 곧 치러진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일반 봤던 결혼식이랑은 어떤 게 다른지 지켜보자고요. 삼구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는 남녀가 하나됨을 선언하는 전통 혼례인데요. 흥겨운 콧물 소리와 함께 목각 인형을 든 신랑과 꽃가마를 탄 신부의 등장으로 혼례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전통 혼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분들도 다 신기하신지 카메라를 들고 막 연신 사진을 찍어가며 막 이 전통 혼례를 다 같이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혼례를 방문객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특히 녹전 삼리의 전통 혼례는 축제를 위한 연출이 아닌 실제 마을 주민의 혼례식으로 당사자와 하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여자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축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전통 혼례예요? 네네. 이런 전통 혼례가 사실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매년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런 거 보면 달라요, 기분이? 그냥 뭐 신기하죠. 이게 어려운 광경이니까. 혹시 결혼은 생각하고 계세요? 네, 계획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아, 진짜요? 고향에? 네네. 고향에 그러면 오신 이유가? 결혼 허락받으러 왔어요. 대박이다, 진짜. 잘 살게요. 그럼 이번엔 삼군마을만의 특별한 메뉴도 맛볼까요? 잘 달궈진 돌 위에 꼬치 삼겹살을 올려 기름 쏙 빠지게 구워 먹는 돌꼬치구이.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그 전설의 메뉴입니다. 눈이 매워서 더 못 구워 먹겠어요. 근데 먹어보면 또 먹을걸? 또 먹고 싶을걸? 먹어보면 또 먹고 싶을걸? 아마도. 혜인 씨도 돌꼬치구이를 시식해 보는데요. 맛있다. 이거 보면 안 봐. 맛있죠? 맛있어. 눈 매워서 이제 못 오신다고 하셨잖아. 또 구워 먹을 거예요. 또 구워 먹을 거예요? 숯불구이 맛도 들어가고 또 돌에다 구워서 그런가 훨씬 담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기름이 딱 빠진 느낌이에요. 이제부턴 축제의 하이라이트 삼굿구이를 준비해볼까요? 삼굿은 삼배옷의 원료가 되는 대마 껍질을 익히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게 옛날 삼배 찌는 그 원리를 해갖고 수증기로 찌는 거예요, 수증기로. 아, 그래서 이렇게 다 넣으시는 거구나. 네. 땅을 화집과 몸집으로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넣고 돌을 데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어 수증기로 대마를 찌는데요. 여기에 옥수수와 감자, 달걀 등을 넣어 대량으로 익혀내는 게 바로 녹전 삼리만의 삼굿구이입니다. 그런데 옥수수 위에 소나무 가지는 왜 덮어놓은 거죠?
이거 소나무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저기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이러면은 네. 소나무 향이 네. 그 나와가지고 옥수수에 이렇게 되면은 소나무 향 냄새가 아주 좋아요. 아, 소나무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옥수수에? 네. 우와. 솔향 그윽하게 밴 옥수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대감 업!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라 더 신기하고 특별합니다. 어머니 이거 삼국구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오늘. 아, 알고는 계셨어요? 네, 알고 있으니까 사위하고 딸하고 처음 체험한다고 해서 지금 와보러 왔어요. 아, 진짜요? 지금 네. 이렇게 감자랑 옥수수랑 막 다 놓고 있는데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저래가지고 저기 익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대가 지금, 되세요, 좀? 네, 그래서 재밌겠다. 지금 저거 되면 먹자. 이렇게. 지금 고기 또 굽고 있고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지켜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광경이라 더욱 신기합니다.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순서인데요. 삼굿기에 음식을 넣고 데워진 돌 위에 흙을 덮습니다. 이때 흙은 빈틈없이 메워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다음 막대기로 숨구멍을 뚫어 물을 부어주면 이렇게 화산처럼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그러기를 2시간여.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삼굿 음식을 개방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정성과 힘이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삼굿구이. 과연 옥수수와 감자, 계란은 제대로 익었을까요? 잘 익었네. 잘 익었습니다.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 아이고. 옥수수도 맛있게 익었나요? 언니 맛이 어때요? 맛있네. 맛있어요? 잘 익었죠? 잘 익었어. 즐거운 시식 시간. 하나라도 더 담아가려는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조상님들이 이런 식으로도 음식을 이렇게 찌는구나. 새롭고 또 무엇보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아유, 그럼요. 이 맛에 삼군마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옛 전통을 갖다가 오늘에 우리가 살리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생각하는 그런 추억이라든가 사랑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솔향 그윽한 먹을거리와 이색 체험 가득한 삼군마을. 방문객들에겐 또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축제로 승화시킨 삼군마을 사람들. 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자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삼군마을의 미래입니다. 최고야! 아이고, 맛있다. 마을 굿, 인심 굿, 맛도 굿. 삼군마을로 놀러오세요.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땀나던 무더운 여름이 어느새 지나고 풀벌레 오는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여름과 이별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살림법 함께 알아볼까요? 아, 관인이 엄마 나왔어. 똑주부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아유,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뭐야? 휴가 갔다 왔는데 수영복이랑 내시가드랑 튜브랑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유, 이게 무슨 고민이라고. 요즘이 어떤 세상이야. 세탁기에 넣고 돌돌 돌리면 되는 거지. 잠시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름용품 정리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 이제 고민 끝. 수납 전문가 이시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니 다른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게 요 튜브. 바람 빼가지고 샤워기 한번 쫙 뿌리고 그냥 요거 말라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관하시면 이물질이 잘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보관이 돼서 좀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제균지시나 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소독한 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튜브 정리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바람을 뺀 튜브를 소독 효과가 있는 제균 티슈나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닦아줍니다. 잘 말려서 밀폐한 후에 보관하면 끝.
이번에 아이들과 워터파크에 갔다 왔는데 이 수영복 어떻게 세탁해야 될까요? 비타민C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비타민C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브산이 이 탈 염소 기능이 있어서 염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비타민C 이렇게도 쓰이네요.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수영복을 넣고 주물러주면 염소가 제거된다는 사실. 염소 성분을 제거한 후에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손으로 조물조물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군 수영복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그늘에 뉘어서 말려주세요. 여름 옷은 땀 때문에 또 얼룩도 그렇고 살릴 방법 없을까요? 어머, 이 옷은 새로 하나 장만해야겠다. 세탁소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돼요?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땀 때문에 누렇게 변한 흰옷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물의 온도를 60도에서 70도로 맞춰준 다음에 과탄산소들을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부어준 다음에 이 옷을 담궈주시면 끝납니다. 20분 정도 담근 후에는 흐르는 물에서 여러 번 헹궈주면 된다는데요. 어머, 요거 같은 옷 맞아요? 눈이 부시다. 세상에 아까 얼룩 어디 있는 거예요? 찾을래요?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깨끗해졌죠? 어머, 야 이제 여름 보내도 되겠다. 여름용품을 말끔하게 정리한 뒤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 그런데 똑주부, 나 고민이 하나 더 생겼어. 아, 이번엔 또 무슨 고민인데? 이제 곧 가을인데 분위기 한번 바꿔볼 간단한 방법 없을까? 내가 누구니? 똑주부 아니야. 바람처럼 다녀올게. 기다려라. 이웃주부의 고민을 풀기 위해 똑주부 출동. 벌써 가을 분위기로 꾸민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서 오세요. 벽지부터 소품까지 골라드려요. 정경복 인테리어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세상에,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벌써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뭐예요. 가을 냄새. 아니, 사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끈따끈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댁은 현관에 발을 딛자마자 어머, 가을이야, 어서 와, 이렇게 반기는 솔깃하는 것 같아요. 네, 큰 공사 없이도 이런 계절적인 아이템만으로도 충분히 가을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무드에 우드 소재의 화병과 오브제로 더 가을 느낌을 풍성하게 연출해 주셨네요. 이야, 여름만 해도 초록초록한 식물들 떠올렸는데 그 빛깔부터가 가을이네요. 네, 가을하면 아무래도 떠오르는 브라운 컬러와 레드 컬러, 그리고 이런 레드 컬러의 이런 갈대 같은 걸로 연출을 해주시면 더욱더 계절감을 현관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관을 지나 마주한 거실 역시 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차분한 색상 배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벽지가 바뀌면 전체적인 공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관부터 가을이더니 일단은 그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요 벽의 컬러들이요. 어머, 요 색상을 선택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냈는데. 네, 이 집이 가을 분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페인트 컬러, 타일 색상, 그리고 벽지 컬러가 따뜻한 어스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스톤이요? 네, 요즘 가장 트렌디한 어스톤은요. 브라운, 베이지, 웜그레이 컬러로 굉장히 따뜻한 컬러감으로 가을에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어머.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낙엽이 떠오르는 갈색은 중후한 느낌을 주고 여기에 안정감을 주는 회색의 조화가 참 멋스러운데요. 올가을 도배하실 분들은 참가하세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인데요. 조명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큰 메인 등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펜던트 등으로 분위기를 연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겠어요. 일단 가격적인 부담에서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 워낙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 조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부담 없이 조명 가게에서 구입도 가능하세요. 네. 요즘은 밝고 전기도 절약되는 LED 조명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유행하는 복고풍 감성이 물씬 풍기는 조명도 인기입니다. 분위기 변신에 도움이 되는 소품을 찾아 한 인테리어점에 도착했는데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올 가을에는 클래식한 느낌의 커튼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가을이 되니 베이지 색상이나 크림색의 부드럽고 단정된 느낌의 색상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방안이 잘 돼 있어서 사계절이 없는 만큼 무거운 소재로 가을 느낌을 주기보다는 색상으로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속지 커튼을 피치크림 색상의 레이스로 연출하시게 되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손쉽게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식탁보를 이용하는 건데요. 가을에는 따뜻한 느낌의 천으로 된 식탁보가 제격이라고 하네요. 어떠세요? 레이스 장식이 우아하고 차분해 보이죠? 이번엔 굳이 비싼 가구를 사지 않고도 집안의 가구를 이용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아니 말이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파 바꾸고 침대 바꾸고 식탁 바꾸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계절의 분위기에 맞게 좀 변화는 주고 싶고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가구의 그 배치와 소품만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 느낌이 나는 소품을 이용하는 건데요. 따뜻한 색감의 천으로 된 방석을 식탁 의자에 깔아주기만 하면 끝! 꼭 같은 색감과 질감이 아니어도 다른 디자인과 패브릭 방석을 다양하게 연출함으로써 좀 색다른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놓으니까 정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천으로 된 방석을 깔아놓으니 정말 포근해 보이네요. 굳이 덩치 큰 식탁을 바꾸지 않아도 색감이 다양한 식탁 의자만 바꿔도 분위기 변신 대성공! 이 거실을 바꾼다 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커튼하고 뭐 벽지 변화를 줘라 여기까지는 배웠거든요. 네. 여기서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네, 가구 배치 이동만으로 확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거실 중앙을 차지하던 테이블을 치우고 작은 의자 2개와 티테이블을 창가에 놓으면 어때요? 분위기가 확 변했죠? 어머 세상에, 퇴근하고 들여온 남편이 우리 집 잘못 찾은 거 아닌가 깜짝 놀라서 나가겠어요. 우리 집이 카페 같아요. 네, 꼭 이런 컨셉이 아니더라도 사용하시던 그 벤치 의자를 활용해서 화분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야, 어렵지 않네요. 따끈한 차 한 잔 생각났는데 여러 가지 가구만 이동해도 우리 집을 멋지게 근사하게 친구도 불러야겠는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 똑소리 나게 살림하고 집안 꾸미는 방법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름용품 정리는 지혜롭게, 가을맞이 분위기 변신은 알뜰하게. 똑주부 준비 다 됐어요.